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놓고 여야 해법은 다릅니다. 국정조사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야당. 이에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야당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참사 책임을 경찰 수뇌부가 져야 할지 이상민 장관이나 총리까지 올라가야 하는지를 놓고도 생각은 다릅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이승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먼저 하자 이런 얘기고 야당은 셀프 수사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아직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이제 논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정치 논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하면 대부분 저희 국민들께서도 아시지만 망신주기의 장이고 호통치기의 장이고 그리고 성과를 낸 경우는 거의 어렵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기본적인 그 주체들의 조사가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그 조사를 하고 시간을 갖춰가지고 이제 어떤 국민들한테 발표할 그런 데이터를 쌓기도 전에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벌써부터 무엇인가가 미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그 대규모 참사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익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를 하는데 왜 실익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제 이제 10일밖에 안 됐는데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가면서 미진한 수사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또 이게 이런 범죄일 수도 있지만 참사이잖아요. 이것들은 당연히 예방 대책이 있어야 되고 왜 대응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가동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자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인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완제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재발 방지 대책, 참사 원인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함께 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폭넓은 대책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 폭넓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는 원인을 파악할 주체들이 저희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도 보면 그 주체들이 국회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실제로 현장에는 있지 않고 다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책을 원한다면 이 관련 주체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제가 뭐였고 그리고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는 무엇이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 글쎄요, 제가 요즘 이제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하시는 걸 보면 국정조사로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미 조사가 좀 완결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니 수사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수사는 경찰들이 하면 됩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사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 지휘 보고 체계 시스템이 붕괴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원인 파악은 경찰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정부 전체가 원인 파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실은 국민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2 신고가 됐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국민들이 더 잘 아는데 지금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분들이 오히려 조사나 수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청장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오히려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는 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발견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네. 셀프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112 신고가 이제 대응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원인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12 신고가 대응이 안 된 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112 신고가 구조적으로 왜 대응이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그걸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내부에서 확정해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게 정부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체가 움직이는 거를 다른 주체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감사, 일종의 문제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미진하고 그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국정조사든 뭐 특검이든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사와 이 예방과 원인 파악은 별도라고 하는데 그 원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면 수사가 되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대응하면 예방과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와 예방과 대책을 분리될 수 없는 걸 분리해 가지고 별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팽팽한 의견 잘 듣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밀어붙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경찰청장 상대로 질타를 했잖아요. 왜 경찰이 이 정도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냐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에는 경찰이 어떤 재난방지대책 원인 다 제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이 원인과 예방대책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건 별도의 문제예요. 물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경찰의 부족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국회가 돼 있는 것이고 국정조사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또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국정조사가 됐든 특별검사가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진상규명과 진실을 확인하고 싶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수완박을 못 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검수완박하고 우리 그 참사와 관련한 이런 대응들이 겹쳐 보이는 게 네. 뭐 국정조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정조사 밀어붙이시면 야당에서 대응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거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일반 의결 정족수를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문제 뭐 검수완박처럼 밀어붙이면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행정부 각각의 주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행정부의 원리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그 전부가 한 통속인 것처럼 이렇게 그 몰아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이지만 검수완박 법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다른 식으로 말하기를 원하겠지만 경찰에게 수사권하고 모든 걸 주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못 믿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언제까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검찰한테 사건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경찰 수뇌부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오늘 경찰청장 얘기해 보니까 압수수색 보고 이런 것까지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수본에서 수사를 보고를 받지 않고 결과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인이 스스로 실수로 말이 나왔어요. 이렇다고 보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특별검사가 됐을 때 신속히 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여야가 정쟁할 사안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자꾸 정쟁 하시는데 이 정쟁은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손해를 보겠죠.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검사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특별검사 문제 글쎄요. 이 사안 자체가 그 특별검사 물론 맞습니다. 근데 수사가 미진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판단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조사나 이런 걸 맡겨놓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법률에 있는 거고 필요할 때 다 정당하게 발동될 수 있는
다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당도 반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오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비공개 부분의 발언을 또 공개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저녁부터 한 5시 한 4, 50분부터 저게 아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면은 이건 지금 어디 멀리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또는 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라든지 하는 아니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4시간 동안 도대체 이 인파들의 그 점유 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좀 규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그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네, 경찰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 물론 1차 책임을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경찰만 물으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그 안전사고, 재재난 업무, 지원 업무, 그리고 그 다중운집 행사의 질서 유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예방했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치경찰에게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가장 메인으로 두고 그 원인 관계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분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뭐 경찰만 잘못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치경찰의 업무가 바로 그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그것을 밝혀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진상조사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경찰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고 재난안전 시스템이 좀 붕괴된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재난안전 시스템에 가장 정점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잖아요. 뭐 오늘 뭐 한남동 이전한다고 하시던데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되겠습니까? 청와대는 아니어도 최대한 한남동에 그 관저로는 들어가셔야죠. 저번에 재난안전 시스템 그 홍수 피해죠. 피해가 일어났죠. 수해 피해가.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대통령이 아파트에서 전화로 지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선제 타격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전한 곳에 계셔서 지휘하셔야 되는데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실은 대통령실 자체가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가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이런 것까지도 계속 이런 안전불감증이 같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또 하나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이제 빈소나 추모 종교 행사가 아닌 공식 석상에서의 첫 번째 사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국민 사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국민 담화 정도의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이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저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정부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 행안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장 모두 다 112 신고해서 국민들이 압사당한다, 뭐 소름 끼친다, 뭐 이런 취지로 살려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직전 직후에 대부분 어떤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깊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사과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사고를 보면 경찰들이 경찰청장에게 서울청장에게 보고를 잘 못했잖아요. 이것들이 소통의 부족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왜 저렇게 빨리빨리 보고를 못했지? 그런데 평소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어려운 구조, 소통이 안 되는 구조를 빨리 개선하는 것도 재난안전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회복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과의 형식을 논하는 게 꼭 조선시대 예속 논쟁 같이 느껴집니다. 뭐 상복을 몇 년상을 할 거냐, 상복을 뭘 입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유족 중에 생때 같은 아이와 뭐 저희 그 아들 딸들을 먼저 보내실 유족 중에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안 하고 공식 석상에서 하거나 불교 행사에서 사과하거나 뭐 기독교 행사에서 사과하면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과야.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지금 그 사과의 진정성 계속 이제 사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불필요한 정치 논리로 이 사과라는 대통령의 중대한 이제 그 표현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치 논리에. 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책임론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찰에 대한 책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큰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이고 여당 입장에서 일단 경찰 자체에서 책임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는데 이상민 장관까지 가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저는 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 법과 제도가 없어서 마치 이걸 못 지킨 것처럼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이 갔어도 이건 막을 수 없었다는 등 매뉴얼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행정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휴가를 갈 수 있고 캠핑장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의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화 통화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꾸 용산서장 하나의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또는 112 상황실장에 묻고 있는데 네. 어떤 재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계속해서 전화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국민들께 자동 재난 문자 시스템이 가잖아요. 그러듯이 어느 누군가의 보고를 하면 전파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또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을 관료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튈까, 누가 책임이 될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상을 밝히는 과정이 뒤로 밀립니다. 시간적으로. 네.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음모론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정보가 빨리 오픈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느 쪽에 책임을 묻는 게 더 맞고 어느 저쪽에 책임을 묻는 게 더 안 맞고 이렇게 따지기보다 빨리 정보를 오픈하고 많은 정보를 오픈해서 모든 정보를 국민께 공유드리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면 뭐 결국 책임지실 분들 다 책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있었는데 이 집회가 이제 추모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요구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야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 연루설 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 야당 연루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도 생각할 만큼 그 정도 여유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뭐 대통령 퇴진 구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개입이 돼 있다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진상을 밝히는 게 지금 저희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서 오히려 그런 정쟁 속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조금 더 되돌아보고 진상조사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정쟁 하시니까 진상 규명하면 정쟁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여당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죠.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당연히 집회는 할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0만 당원이라고 하죠. 그럼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뭐 야당 인사 누가 참여했으니까 야당이 연루됐다, 연루서 이러는데 이건 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집회가 중요하죠.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집회에 있어서 폭력 집회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이태원 참사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력의 이동, 그러니까 경찰력의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유동성 없이 그냥 집회만 계속 보고 있다가 끝나니까 여기에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실은 경찰의 문제이고 정부의 소통 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여야 해법이 많이 다른 부분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